안녕하세요. 포레스토피아 TV의 신원섭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오늘날 현대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란 말일 겁니다.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스트레스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해서 내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리고 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우리를 살리는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먼 조상 RD,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440만 년 전에 숲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최고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RD 할머니가 숲에서 살았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생존하는 한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RD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을 텐데 아무것도 못 잡고 터덜터덜 집으로 왔을 때 그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겁니다. 또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RD가 숲속에서 살았을 때는 많은 생존 요인 중에서 추위와 배고픔, 맹수들, 뱀, 잘못 디디면 수천 길 낭떠러지고 떨어지는 그런 위협 요소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 기근에 시달려서 굶어 죽고, 또 이웃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밤에 와서 자신들을 죽이고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되고 또 죽지 않으려면 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모닥불을 펴놓고 맹수를 쫓고 또 이웃 부족이 쳐들어오지 않나, 또 약탈하러 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침범도 섰고 이랬을 겁니다. 만약 이때 우리 숲속에서 살던 RD 할머니들이, 또 RD 할머니와 같은 조상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느슨한 상태로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들한테 다 잡혀먹거나 아니면 굶어 죽었거나 또는 낭떠러지고 다 떨어져 죽었거나 아마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맹수나 또 배고픔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지 모르지만 생존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또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산력도 높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일이 시험인데도 걱정하지 않고 또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퇴출당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또 과도하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과거 숲속에 RD 할머니가 살았을 적에는 그때 겪은 스트레스는 예를 들면 호랑이가 우리를 막 덮친다고 했을 때 그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지만 그 호랑이가 없어지고 나면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현대의 스트레스는 호랑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사라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신원섭의 포레스토피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관계, 직장 업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사례들이죠. 따라서 이런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건강과 높은 삶의 질을 꾸려나가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은 우리가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숲은 일상의 스트레스부터 탈피하게 해줍니다. 마치 커튼과 같이 커튼을 키면 창밖의 간섭 요소로부터 딱 차단되듯이 숲에 가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숲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환경은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일상 환경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게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숲은 긍정적인 기작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또는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숲의 환경은 대부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이죠. 예를 들면 등산로가 있다면 내 체력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을 택해서 걸으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적당한 활동을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줍니다. 숲에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랫동안 걱정거리로 남았던 생각들이 잘 정리되고 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숲이 주는 스트레스의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는요, 중역회의를 숲에서 진행한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때보다 훨씬 더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숲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알려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숲을 자주 이용하면 일상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거나 또 긍정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40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잘 대응하면 오히려 활력 있고 또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숲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또 자주 숲을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또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잘 잡고 현명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